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 5번째로, 영어로는 demanding personality, 번역한다면 버림받을까 두려워 끊임없이 요구하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여학생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가 좋아했던 남학생이 결별을 선언하자 면도날로 자신 손목을 그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여학생을 참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되돌이켜 생각하면 바로 이런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도 있고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 무덤덤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무시하면 그것 또한 마음이 매우 아프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직장에서 왕따 당하거나 해고되면 씁쓸하기 짝이 없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나에게 특별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만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버려졌다는 생각이 배신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생각하기도 싫어진 적도 있죠.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처음에 그렇게 입었던 마음의 상처나 분노나 질투심을 다 극복하고 어차피 있었던 일이니 적응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는 자존심이 좀 상하긴 했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든 상대에게 분노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나 관심을 갖지 못한 아쉬움과 아픈 마음을 전달하긴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결코 독점할 수 없으며 직장일도 있고 동료랑 회식도 해야 하고 다른 친구나 가족과도 함께 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게 된다면 한동안 기분도 가라앉고 불행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없는 상황에 적응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림받을까 두려워 끊임없이 요구하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 영어로는 people with demanding personality 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이 세상에 홀로 버려져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 놓고 말 것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곁에 함께 있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쉽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 아까 표현했듯이 영어로 people with the demanding personality 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항상 상대방을 자기 곁에 두고 상대방의 행동을 사사건건 통제하려 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내버려져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 동료, 아무튼 자기가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때로는 복수까지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절망에 빠져서 심지어는 이제 자살 시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홀로 남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도록 상대방에게 끝도 없이 요구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성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유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어릴 때 이런 기억나지 않습니까? 가끔 뭐 영화에도 나오고 만화에도 나오는 거지만 너는 나만 너의 친구야. 다른 사람 친구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친구들 사이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른들은 보면 귀엽게 이제 바라보지만 그게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 끊임없이 요구하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 징징대는 사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일찌감치 이런 어린이들에게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은 너 내 친구만 해야 돼 이런 친구들은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다른 친구를 만나면 실망해서 차갑게 대하고 화해 제스를 쳐도 거절하고 때로는 못된 짓도 합니다. 이런 유형이 어린이들에게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어린 시절도 그랬지만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끝도 없이 징징대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데다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시도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정말 위험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미국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줬던 또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자 결국 이제 살인까지 기도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버림받을까 항상 불안해하면서 자기와 가까이 지낸 사람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징징대며 요구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사사건건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 실제 또는 상상된 버림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항상 자기 곁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온갖 방법으로 낚고쳐서 자기 곁에 있게 한 뒤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면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긴 시간 떨어져 있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직장 생활에서부터 친구 만남 모든 행동들을 통제하려 들고 조종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시간 보내려고 하면 엄청 화를 내고요. 상대방이 신경 쓰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 사람을 매우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뭐랄까요, 자기 좋은 어떤 면을 과장해서, 치장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화끈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말려들어서 그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둘째,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천사 같다고 했다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악마로 취급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제 실정을 내고 자신의 기대에 차지 않는다 싶으면 화를 냅니다. 결국 자기 곁에 오래 있을 사람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식으로 상대방을 처음에는 막 치켜 세웠다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을 취급하는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스스로 잘 모릅니다. 때로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 싶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정말 나는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적인 성격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쉽게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을 달린다 그럴까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매우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자그마한 자극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반응하다 보니까 충동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도 뜨거운 마음을 쉽게 보내기도 하고 충동을 잘하고 도약이나 마약에 잘 빠지기도 한답니다. 다섯째, 만성적으로 공허하다는 생각, 권태감에 빠져서 자살 위협을 하거나 시도를 하기도 하고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람이 대단히 불안정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5가지 행동 패턴을 보인다 싶으면 이 중에 한두 가지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에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모습들 거의 다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묶어두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적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하고 내팽개쳤거나 자식을 내팽개쳤거나 폭력을 휘두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소원했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에 이렇게 형성된 만큼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치가 없다거나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시간도 더 많이 지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들이 어릴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만큼 편견을 갖지 말고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에도 즉 외로움이라든지 공허함이라든지 권태감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공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버려졌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단순하게 잠깐 동안 이제 떨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렸다는 등, 자기를 몰라본다는 등 이렇게 화를 낸다면 그런 경우에 똑같이 화를 내지 말고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다음 교대 때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가면서 일 잘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이런 사람들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게 호감을 사는 방법도 알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점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징징대는 모습,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징징대고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모습은 그 사람의 전체 중에서 아주 자그마한 부분, 물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전체 중에서 아주 자그마한 부분, 여러 측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가능하면 그들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들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나 잘못된 행동,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항상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가족 중에도 있고요. 직장 동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상사로부터 이제 총애를 받는 그런 직원이 이제 부서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배신감 같은 걸 느끼고 상사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보복을 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복수를 한 셈인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 가족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조직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곰곰이 잘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